산소 방향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. 산소 방향을 정할 때 자손들의 띠를 물어보고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리가 궁금하며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산소 앞 성문에 써 있는 한자도 어떤 것은 오른쪽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왼쪽에서 시작한 글도 있는데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요. 또 성문에 쓰는 글은 무슨 내용인지요.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내용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분도 있고 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요즘에는 근데 이제 이건 일상적으로 정말 필요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결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그 묘지에 가면은 처음 질문부터 먼저 답을 드릴게요. 산소를 쓸 때, 매장을 할 때 자손들의 띠를 묻는 것은 그냥 그 풍수사가 참고로 띠를 묻는 것이지 이 산소 방향을 그 자손들 띠로 정하려고 묻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방향은 그 자리의 혈장이 어느 방향으로 놓는 게 가장 좋은지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, 고인이 어느 좌향으로 놓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보는 게 두 번째고 자손들은 장남이라든가 핵심 인물 위주로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것은 방향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근데 그 핵심 인물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. 왜 참고할 수는 있냐? 한치만 방향을 틀어도 장남한테 좋을 수 있고 또 한치만 더 틀면 차남한테 좋을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차남 보세요. 이 내가 좌좌오향으로 남향으로 방향을 놓는데 이 방향을 분금을 조금만 한 1cm 이 나침판에서 1cm면 큰 겁니다. 나침판에서 1cm는 큰 거예요. 나침판에서 그 분금이라고 하는데 0.5cm 또는 1cm 이 방향을 틀므로써 장남이 더 좋은 경우가 있고 차남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옛날 명풍수들은 자기한테 삼배적삼이라도 더 갖다 주고 용돈이라도 더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좀 잘 유리하게 산소를 써달라고 부탁하면 장남이 누구냐고 묻거나 맏며느리가 누구냐고 묻거나 차남이 누구냐고 물어요. 그래가지고 알죠? 효심이 지극하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살짝 분금을 트는 경우가 있어. 그러니까 0.5cm만 분금을 틀어도 이 기운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주체는 그 혈장의 방향이 기본으로 정해져 있고 또 고인의 어떤 띠라든가 고인이 삼합이 된다든가 고인한테 잘 맞는 위주로 방향을 놓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손들의 띠라든가 자손들의 장남, 차남, 삼남 이런 걸 고려해서 참고를 할 뿐이지 이 형제들의 띠 때문에 자손들의 띠 때문에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띠를 물었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. 다만 풍수지사의 마음으로 약간 방향을 틀 수도 있다. 그래서 옛날 그 실화가 있습니다. 보세요. 셋째 아들이에요. 셋째 아들인데 제일 가난해. 유산도 못 받았어. 제일 가난해. 근데 돌아가신 거야.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첫째, 둘째, 셋째가 있는데 다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셋째라서 옛날 알죠? 장손 위주로 유산 물려주잖아. 근데 셋째인데 제일 가난해.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살아요.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 아들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? 다 왔는데 그 셋째 며느리가 산소를 잘 쓰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.
그래가지고 그 풍수사를 몰래 찾아간 거야. 근데 찾아갈 때 뭘 찾아가냐면 옛날 그 삼배적삼 만드는 삼배적삼 만드는 그 옷감, 그걸 무슨 면피라 그러나? 면피라 그러나 뭐 그걸 삼배적삼 만드는 거 있잖아. 그 원단. 그러니까 한복 만드는 원단이죠.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그 삼배적삼이 옛날에 쌌잖아요. 그러니까 삼배적삼, 가난하다 보니까 그 삼배적삼 만들 수 있는 원단, 그 포를 보세요. 그 어려운 형편에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그 풍수사한테 싹 몰래 가서 드린 거야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, 그 선생님, 이제 저 직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직관 선생님,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. 셋째 아들 며느리입니다. 제가 셋째 아들 며느리인데 너무 가난하고 드릴 게 없습니다.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, 이거 그 삼배적삼 옷 몇 벌 해 입으시라고 이렇게 면필이라 그래? 옷감이지. 예, 그 옷감을 이렇게 몇 벌 할 걸 사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내문을 쓴 거예요. 근데 그 풍수사가 있지, 그 며느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너무 고마운 거야. 비록 가난하지만 그 예의를 갖추어서 그 삼배적삼 옷을 해 입으라고 한마디로 백을 쓴 거예요. 근데 그 지사가 딱 보니까 너무 정성이 지극해. 예? 돈을 100냥 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거야. 이 며느리 하는 행위. 그래가지고 이 풍수사가 딱 산소를 쓰는데 이제 형제들을 쫙 본 거야. 근데 며느리도 다 있잖아. 어젯밤에 와서 나 선물 준 며느리가 거기 딱 있잖아. 그래가지고 이 딱 산소를 쓰는데 셋째 아들한테 가장 기운이 가게끔 방향을 틀어버린 거야. 근데 트는데 보는 사람이 많잖아. 그러면 고의적으로 틀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옛날에 담뱃불을 부싯돌로 붙였거든. 이렇게 옛날에 알죠? 그 담뱃불을 막 부싯돌로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담뱃불 붙이는 척 하면서 부싯돌도 탁 붙이는 척 하면서 발로 쫙 밀어버린 거야. 이해가 되나요? 그 산소를 쓰려고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은 걸 봐봐. 이 담뱃불 붙이는 척 하면서 발로 살짝 밀어버린 거야.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. 그 셋째 아들 복받게 하려고 방향을 딱 틀었어. 그래가지고 산소를 쓰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담뱃불 붙이면서 발로 하니까 모르는 거야. 그래가지고 눈치를 못 채게 해가지고 방향을 튼 다음에 모셨는데 역시 그 셋째 아들이 발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. 이런 설화가 실제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형제 채널에 맞추려고 트릭을 쓴 거죠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첫째, 둘째, 셋째한테 약간의 분꿈을 바꿈으로써 달라질 수 있는 역량은 있다.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당판, 혈장 위주로 방향을 정하지 그 형제들의 띠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.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고, 그 다음에 비석에 요즘에는 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고, 봐봐,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데 여러분이 물으셨는데 원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게 맞습니다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게 맞다. 원칙은. 왜 그럴까요? 상대 입장에서 보면 좌청룡 우백호예요. 자, 이 보세요.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내가 오른쪽이 있지만 여러분은 입장에서 나를 한번 오른쪽을 봐요. 왼쪽이죠. 그러면 부모님 내가 산수를 보고 있으면 나는 오른쪽인데 그 산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? 왼쪽이죠.
아니 산소 입장에서는. 그럼 좌청룡 우백호라 그러죠 우리가. 그렇기 때문에 산소 입장에서 이 글을 써서 바치는 의미가 있어요. 산소 입장에서 이 비석을 세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소 입장에서는 좌청룡 우백호가 되게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. 옛날에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갔습니다. 옛날 책이나 보세요. 옛날 간판이나 절에 가도 옛날 간판들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갔습니다. 아,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 기억이 안 나나 봐. 대답을 못 하시네. 자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옛날 방식이고 이 옛날 방식이 사실은 원칙이다.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한 30년 전부터 우리 의식이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습관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걸 바꾸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끔 하고 또 절의 간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끔 하고 또 일반 그 문구들, 책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끔 만들어 놓은 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이건 시대적으로 우리 인간 편리 위주로 바꾸게 된 것이지 이게 바른 법도 아니면 원칙도 아니다.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 인간 위주로 편리 위주로 바뀌게 된 거란 뜻입니다. 그러면 우리 인간 위주로 편리 위주로 바꿨는데 이걸 꼭 나쁘다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. 원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시대적으로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. 왜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? 모든 자연의 법칙은 우리 인간이 쓰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인간 위주로 법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. 사물의 율법이나 사물의 어떤 운영은 우리 사람에 맞추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시대적으로.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꼭 나쁘다, 원칙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. 이건 시대의 방법이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꾼다 해서 특별히 나쁠 것도 없고, 그러면 이건 시대의 방법이기 때문에 편리주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 틀리다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비석에 그 글은 어떤 글을 쓰냐고 물었는데 고인의 어떤 직함이나 과거에 살아생전에 벼슬을 했다면 벼슬 이름이라든가 또는 벼슬이 없다면 이름을 쓴다든가 그래서 그 산소 그 비석에 보면 무슨 국가에 벼슬을 했으면 영의정 뭐라고 쓰지 않습니까? 병조판서 뭐라고 쓰고 이렇게 벼슬 이름도 쓰고 그 다음에 이름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자손들이 있다면 자손들 내역도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비석에 쓰는 문구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쌍봉으로 모셨다면 쌍봉 누구누구 그리고 합봉으로 모셨다면 합봉 누구누구 이렇게 고인의 직함이라든가 이름을 잘 써서 후손들이 기억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. 또한 후손이 누구누구라는 것도 함께 비석에 새겨놓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돌아가신 분께서 공덕이 높거나 아주 유명하거나 그 살아생전에 아주 공덕이 큰 분들은 그 비문에다가 그 공덕비처럼 내용을 새깁니다. 그 인생의 역사를 그 비석에 새겨놓는 경우도 있다. 아주 훌륭한 분들은 이런 내용으로 비석을 세운다는 뜻입니다. 근데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둬야 될 건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 비석을 세워도 좋은 터가 있고 비석을 세우면 안 되는 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손이 폼 좀 내려고
비석을 세우면 안 되는 터에 무거운 비석을 세우거나 상석을 올려놓게 되면 그 집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욕심의 잣대로 함부로 비석을 세우는 것도 아니며 상석을 크게 올리는 것도 아니다.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, 비석을 꼭 세우고 싶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석도 부담 없이 얇게 올리고 이 무게가 가볍게끔 보통 한 50cm 정도 두께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. 돌 두께가 50cm 이상을 이렇게 상석을 올려놓는 게 많은데, 자, 50cm, 60cm 두께로 이 상석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. 근데 이 무게가 무려 1톤이 넘을 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기는 좋은데 지기를 누르거나 지기를 깰 염려가 있다. 지기의 흐름을 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.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 상석을 하되 한 7cm 또는 10cm, 두꺼우면 12cm, 그러니까 12cm 또는 10cm 또는 한 7cm 요 정도 두께로 상석을 올리는 겁니다. 그리고 비석도 큰 비석을 했을 때는 산소 그 바란스를 깰 염려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표비석 정도, 여러분 국립묘지 가보셨죠? 그러면 이렇게 표비석 작죠? 이렇게 표비석 정도로 비석을 해놓는 건 지기를 깨지 않는다. 무슨 말이냐면 지기의 바란스를 깨지 않는다. 지기의 바란스를 깨지 않을 때 산소에 득이 되는 것입니다. 고인한테 득이 되고 후손들한테도 득이 된다. 그래서 지기를 깨지 않도록 표비석 정도로 세우고 또 상석도 가볍게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가볍게 하는 건 탈이 날 염려가 없고 부담도 없고 산소나 고인이나 자손들한테 어떤 미션이 올 염려가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. 그 염려가 그만큼 없고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에요. 근데 자손이 돈 좀 있다고 폼내려고 큰 비석을 세우거나 크게 상석을 만들어 올리게 되면 그것은 보기는 좋은데 후손들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고인한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지기를 깰 염려가 있다. 그래서 상석 멋있게 올려놓고 집안이 망하는 집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산소 비석으로 산소 상석으로 이 폼 잡으려 하지 말고 효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게 현명하다. 그리고 여러분 산소를 멋있게 꾸며놓으면 야, 네 집 산소인지 멋있게 꾸몄네 이 정도는 생각을 하겠지만 네 집 자손인가 가서 보지 않아요. 자기 혼자 폼 잡는 거지. 이해가 되십니까? 여러분 나중에 우리 부모님 산소 한번 시간 되면 가보셔도 좋습니다. 정말 제가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산소로 잘 모셨지만 정말 저는 비석도 세우지 않았고 그냥 술 한잔 올리기 좋게끔 얇은 상석으로 이렇게 술 한잔 올리기 좋게 해놨습니다. 그러면 제가 효심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자연의 이치도 알고 풍수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산소를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이 때로는 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득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. 때로는 득이 된다는 말은 효심을 담아서 산소를 화려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풍수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근데 대체적으로 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한 70%는
멋있게 상석해놓고 안 좋은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. 통계를 내보면 70%는 부정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. 그리고 30%만 무방한 경우가 있다. 70%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하라는 뜻입니다. 이런 예치를 알고 바르게 상속도 세우라는 뜻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.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.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, 바르게,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.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